자, 130쪽에 자, 스텝 1 252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서 복습할 테니까 기억 한번 떠올려 보자. 자, 어떤 그래프가 그려져 있냐면 자,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근데 얘가 뭐냐면 F'X야. 오케이? F'X. 그럼 얘는 뭐냐면 도함수야. 도함수란 얘기는 자, 이게 0이 되는 거 있죠? 0이 되는 점을 좀 체크해 볼 건데 요렇게 그러니까 F'X가 0이 되는 점 요거 두 개인데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바로 극값이 되는 거야. 극값. 요렇게 극값. 요렇게. 그죠? 그 다음 극값 좌우에서 이제 부호를 따질 건데 자,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는 F'X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증간표 만들면 돼요. 여기 있는 이 F'X 그래프를 통해서 증간표를 만들어라. 그 다음 이쪽 부분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그리고 잠깐 0 됐다가 다시 이쪽에 얼마?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 그래프가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거야. 그럼 그래프 따지면 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야. 증가하다가 0 됐다가 감소, 잠깐 0 됐다가 감소되는 거야. 몇 번? 4번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F'X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그대로 따라 내려와서 증간표 형태로 표시한 다음에 그 증간표를 토대로 그래프 그리면 돼. 알겠지? 요거 팁이야. 알았죠? 그 위에 있는 F'X 그래프가 있으면 그거 그대로 증간표 그려요. 알았지? 그 다음에 그걸로 그래프 그려라. 자, 253. 자, 253 보면은 두 함수가 있어. 자,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gx가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가 되어 있는데 fx 위에 있는 그래프는 극값이 있어야 되는데 극값이 있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극값이 없어야 된대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극값이 있다라는 건 미분했을 때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근데 우리가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극값이 어떻게 있어야 돼? 두 개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러면 이 0이 되는 요 F'X라는 2차 함수가 0이 되는 요 형태에서 0이 되는 게 근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 있어야지만 극값이 있는 거고 하나 또는 없는 경우에는 극값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돼? 판별식 D가 0보다 커지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G'X 했을 때 3x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3a라는 요 2차 방정식에서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극값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 극값이 있다라는 건 F'X가 0이 되는 게 두 개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극값이 없으려면 하나거나 없거나 라고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요거는 요렇게만 써줄 테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써놓고 나중에 너희가 해봐. 알았지? 지우 이렇게 풀었어? 혹시 이해 안 되니? 하이마 이해됐어? 민수 이해됐어? 준호 이해됐어?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좋아요. 자, 다음은 254번. 254번을 풀 거야. 자, 254번을 보면은 자, 함수 마찬가지로 자, fx가 x 세제곱 더하기 k-3 x 제곱 더하기 2-kx 그 다음 마이너스 3인데 자, 여기다 쓸게. 근데 얘가 그 0과 1 사이에서 극대값 그 다음 누구? 1과 2 사이에서 극소값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미분부터 먼저 해보자고요. 자, F'X 하게 되면 3x제곱 더하기 2 k-3x 더하기 2-k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게 극값이잖아. 그죠? 극값이 되는 x값이겠죠. 그죠? 근데 극대극소라 했으니까 자, 처음에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F'X가. 그럼 0이 되는 요 점과 요 점이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극값이라 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 점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극대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야? 극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극대란 요 x값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극소는 1과 누구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야? 2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인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이제 0과 1과 2의 위치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누구? 이 여기 f 프라임 f 프라임 제로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커져야지만 0이 여기 있겠지, 그지? 그 다음 f 프라임 1이 뭐가 돼야 돼? 얘가 0보다 작아져야지 여기 위치에 있는 거고 그 다음 f 프라임 2가 요렇게 위치해야지만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됐죠? 요렇게. 네, 그럼 요걸 다 만족시키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자, 0 대입하니까 0, 0 돼서 2-k가 0보다 커서요. k는 2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 다음 1을 대입하니까 3 더하기 2k-6 더하기 2-k가 0보다 작아져야 돼서 k가 1보다 작다가 돼요. 됐나요? 그 다음 2 대입해 볼게. 2 대입하면은 12 더하기 2 대입 4k 그 다음 4-12 더하기 2-k 그것이 0보다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 3k가 이게 없어지죠. 그죠?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라서 k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그럼 요거 세 개가 겹치는 범위를 찾으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요 범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정리해 두세요. 이거 2호사는. 자, 다음 거 볼게요. 자, 255번이요. 255번. 자, 255번은 자, 구간이 주어지고요. 그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거든. 그래서 0부터 4까지 거기 범위에서 자, fx가 어떻게 돼 있냐?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 두 개를 빼라 그 말인 거야. 이게 얼마냐? 자, 그러면 우리 함수에서 최대 최소는요. 증감표를 그려서 하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미분부터 해서 0 되는 거 찾자잉. 그러면 3x로 묶어주니까 이렇게 됐죠. 그치? 그럼 뭐랑 뭐가 나오는 거야? x가 0과 2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0부터 4까지만 따질 거기 때문에 요렇게 가둬두면 돼요. 증감표를 그릴 때 0과 2에서는 극값이니까 여긴 0, 0 써두고요. 1을 대입하니까 뿔 마니까 마이너스 2와 4 여기 사이에서는 뿔 내서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요렇게 갑니다.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은 0을 대입하면 얼마? 마이너스 3이 되고 2를 대입한 함수값은 8 빼기 12 빼기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마이너스 7이겠네. 그죠? 그 다음 4를 대입하니까 64 마이너스 48 빼기 3 마이너스 51 그래서 1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13이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3 마이너스 7이니까 답은 얼마다?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최대 최소는 이렇게 하면 돼. 증감표를 그리는데 어떻게? 주어진 범위로 자르면 돼요. 잘라놓고 증감표를 그리고 그 다음 각각의 뭐 처음과 끝, 그 다음 극대극소 그 값들만 구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으면 돼.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괜찮아. 오케이? 이해되는 거지? 하이마 됐어? 이건 그래서 잘 따라오면 되고요. 256번이요. 자, 256번은 구간에서 자, 이번엔 똑같은 비슷한 문제인데 구간이 주어졌는데 이제 함수가 좀 부족하네. 함수가 좀 부족해. 자, 함수에 미지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3ax 더하기 2b가 있는데 여기서의 최대값이 22고요. 최소값이 2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 증감표를 또 그려야 돼. 그러니까 미분부터 하자. f'x는 3ax 제곱 마이너스 3a가 되고요. 그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3a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x가 마이너스 1과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아, 여기 인수분해까지 좀 해놓을까? 인수분해까지 해두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주어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3까지니까 이렇게 해두고 프라임 0이 되는 거 요거 두 개의 값이고요. 그 다음 근데 얘가 우리가 그걸 알아.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니까 뿔 되는 거 외워놔야 돼. 3차 함수에서 그래프에서 3차 함수에서 최고창이 플러스면 이렇게 된다는 케이스를 기억을 해놔야 돼. 조금만 힘내보자.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지수기 때문에 이게 부호가 짐작이 안 되는데 그냥 그래프의 기형을 외웠으면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감소, 증가가 돼서 요게에서의 함수값을 대입해서 구해보면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a, 3a니까 2a 더하기 2b가 되고요. 그 다음 1 대입하니까 a 마이너스 3a 더하기 2b가 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을 대입하니까 27a 마이너스 9a 더하기 2b가 돼서 얼마가 되냐? 18a 플러스 2b가 돼요. 자, 그럼 얘가 최소값은 확실하죠? 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얘가 최소값이야. 근데 얘랑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겠지, 그지? 그래서 18a 더하기 2b가 22, 그 다음 마이너스 2a 더하기 2b가 2가 되는 거야. 쌤, 왜 얘가 최대값이에요? 왜? 뒤에 있는 2b는 똑같은데 앞에 더해진 2a, 18a, a가 양수니까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야. 자, 두 개를 연립하면 빼주니까 20a는 20이 돼서 a는 1이 되는구나. a가 1이니까 b값을 구할 수 있겠죠. b값은 얼마 되는겨? b값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a, b는 값이 얼마다? 2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 돼요. 알겠지? 적어봐요. 틀린 거 있으면 고쳐보고. 준호 이해 안 돼? 연습실? 야, 클래스가 다르네. 요즘 애들 다 클래스가 다르네. 자, 257. 자, 257 보면은 함수가 있어요. fx가 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a 세제곱 x 플러스 1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47이래요. 그때 a가 얼마냐? a가 0보다 크다. 자, 근데 자, 이게 쌤 왜 범위가 없는데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4차 함수 그래프는 W자 모양이야. 그러면 구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바로 최소값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극소값 중에 하나가 최소값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미분부터 해가지고 내가 증가함표를 그려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예, 얘가 0 되는 거니까 자, 4로 묶고 인수분해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공식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0 되는 건 뭐밖에 없어? a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건 0이 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럼 a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는 그 값이 하나네.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즉 a에 대입한 그 값이 바로 뭐다? 최소값이 되는 거다. 그래서 a를 대입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47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7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a 4제곱은 마이너스 48 내서 a 4제곱은 16이 돼요. 그럼 당연히 a가 양수라 했으니까 a가 얼마인 거 알아? a가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258번도 볼게요. 258. 자, 258번 보면 두 점이 있어. A가 5, 마이너스 1이 있고 B가 9, 1이 있어. 자, 이 두 점과 곡선 위의 점, 자, Y는 X제곱 플러스 2 위의 점 P가 있어. 그러면 일단 P의 좌표를 둬야 돼. P의 좌표를 T로 둘게. T, T제곱 플러스 2라고 뒀을 때 그때 뭘 구하는 거냐면 AP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에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 식을 쓰고 시작하는 게 맞아. 뭐 대칭 이동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일단 식을 써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AP라는 거는 결국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는 건데 제곱이 있다는 건 루트를 벗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t-5의 제곱 더하기 t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뺀 거의 제곱이야. 뺀 거의 제곱. 그 다음 BP도 뺀 거의 제곱 t-9의 제곱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됐죠? 이게 바로 요식이야. 됐니? 자, 그 다음 전개를 좀 해볼게요. 자,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25 더하기 t네 제곱 더하기 6t제곱 플러스 9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8t 플러스 81 더하기 t네 제곱 플러스 2t제곱 플러스 1. 아, 딱 길다. 자, 이제 계산해 줄 건데 자, 4제곱 4제곱이 제일 크니까 2t 4제곱 됐고요. t제곱이 이제 t제곱 7t제곱 8t제곱 10t제곱 여기가 따라왔을까잉? 그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t 마이너스 10t 마이너스 18t니까 마이너스 28t 됐고요. 그 다음 9, 81, 90, 91 91에다가 25 더하니까 얼마니? 116인가? 그죠?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그거를 우리가 FT라고 이렇게 둬요. FT라고. 근데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우린 또 증간표 그리면 돼. 이제는 최소값 구해라 라고 하면 무조건 증간표 그리시면 돼요. 자, F'T부터 해봅시다. 8t 세제곱 더하기 20t 마이너스 28. 그게 0 되는 걸 찾아야죠. 그죠? 0 되는 게 뭐가 있니? 그냥 1 대입하면 0 되겠네. 그래서 8, 0, 20, 마이너스 28에 대해서 조리수 쓰면 돼요. 8, 그 다음에 8, 8, 28, 28. 됐지? 그러면 얘가 t-1, 요거 저기 4로 묶을게. 4로 묶으면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7. 그럼 얘는 당연히 0이 안 돼요. 0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 1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1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이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최소값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대입한 게 최소값이니까 m은 f1과 똑같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10 빼기 28 더하기 116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답은 최소값은 100이 되겠네. 100.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자, 2호고요. 자, 함수 fx가 있는데 자, 원점 위의 점에서 x축과 접하고 자, 이 말을 잘 봐야 되거든. 자,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mx 제곱 더하기 nx라는 이렇게 돼 있는 저기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에 접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요런 느낌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원점이 있는데 얘가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점 이외의 점에서 x축에 접한다 그 뜻인 거야.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냐면 자, 얘를 저기 증간표를 그려서 해도 되겠지만 접한다는 말 자체가 증간표를 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자, 일단 이걸 인수분해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x로 묶을 수 있거든. 그럼 요렇게 됐지, 그지? 그럼 원점 이하에서 저게 접한다는 거는 요 점에서 얘는 원점을 지나는 점이란 뜻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야. 요거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원점 이외의 점에서 접한다는 건 저 x를 제외한 뒤에 있는 저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 뭐가 되는 거냐?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은 판별식 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래서 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요거를 저기 정리해서 씁시다. 그럼 n은 뭐가 되는겨? n은 마이너스 4분의 m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4분의 m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얼마? 2분의 m의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원래 저기 미분에서 푸는 것도 있는데 좀 그래프의 경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저 2차로 좀 접근할게요. 자, 그러면 당연히 봐봐. 그럼 0을 제외한 여기서 극소값이 생기겠죠? 그치? 아, 그것도 모르나? m이 0보다 크다는 말 있니 혹시? 그 말은 없네. 일단은 저기 여기까지 해놓고 미분해야겠다 야. 증강 저기 해야겠네. 에이씨 괜히 만들었네. 근데 아무튼 간에 미분해봅시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mx 그 다음 플러스 n인데 걷다가 요거 집어넣을게. 4분의 m 제곱. 그게 0 되는 게 그 값이잖아. 그죠? 그 값이니까 모든 항에다가 일단 마이너스 4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인수분해 되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4 곱하니까 12x 제곱 마이너스 8mx 플러스 m제곱은 0이 되거든? 얘가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데 6x, 2x, m 돼서 둘 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그럼 x가 6분의 m과 2분의 m 이렇게 두 개가 돼요. 이렇게 두 개. 그래서 값을 좀 따져봐야 증간표를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그러면은 누가 더 크냐? 근데 m이 m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없네. 그냥 m을 양수라고 생각할게요. 양수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6분의 m이 더 작고 그 다음 2분의 m이 좀 더 크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0, 0이 되고 저 최고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요런 그래프니까 뿔 돼요. 그럼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극소값이 되는 거지. 근데 극소값이 얼마래? 마이너스 4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4. 그럼 6분의 m을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m 그지? 곱하기 6분의 m 마이너스 2분의 m의 제곱. 그게 바로 뭐가 되면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지. 그쵸?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m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m이 마이너스 4. 그래서 계산하면은 9분의 m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6분의 m이 마이너스 4라서 m세제곱은 얼마가 되냐? m세제곱은 플러스 곱해주고 4 곱하기 96에 53인가? 그죠? 어이씨 이거 얼마야 도대체? 6의 세제곱 같은데? 216이네. 그래서 m은 뭐가 나오는 거야? m이 6이 나오네. m이 6. m이 6이니까 아까 여기다 대입하면 n 나오겠죠? n은 마이너스 9가 되겠네. 마이너스 9. 그래서 두 개 mn 곱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mn은 마이너스 6, 9, 54. 이렇게 되겠네요. 야 어렵다 이거. 어렵네. 일단 저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거. 여기 완전 제곱식 돼서 mn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중요해요. mn의 관계식을 구해 놓고 그 다음 미분해 가지고 극소값 찾아서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알겠지? 그러니까 저기 x축에 접한다는 말 자체가 그게 바로 저 뒤에 있는 1차로 묶었을 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아 그러네? 아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지. 미안.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지. 내가 바보같이 했다 야. 그러니까 요것만 고쳐줘.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놓고 왜 반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럼 얘 극소값 맞지 그지? 자 260번. 자 극소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거야. 아까 전에 극소값을 갖지 않는 것 우리가 3차 함수 극값을 갖지 않는 거 봤었는데 이번엔 4차 함수에서 극소값을 갖지 않는 경우거든.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3x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ax 세제곱
마이너스 6 a 플러스 3 x 제곱 마이너스 1이 얘가 극소값이 없어야 돼. 극소값. 극소값이 없어야 돼. 자, 극소값이 없으려면 4참수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돼요. M자 그래프야. 그러면 이 값이 없어야 돼. 이 값이 없어지려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잠깐 들렸다 가거나 또는 아예 그냥 없어지는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요 내가 동그라미 친 게 뭐냐? 바로 f'x가 0이 되는 거의 근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면 돼? 하나가 잠깐 들리는 거니까 제곱이 되면 되고요. 제곱이 되면 되고 얘는 아예 없으면 돼. 일단 미분부터 해볼게. 자, f'x 미분해 보니까 12x 세제곱 더하기 12ax 제곱 마이너스 6이 아니라 10이죠? 12a 플러스 3x 이렇게 돼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0 되는 걸 찾으니까 지금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마이너스 12x로 묶을 수가 있더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0은 무조건 하나가 나와. 그러니까 x는 0이라는 거에서 요 점이 있는 거야. 그지? 그럼 나머지 여기서 뭐가 되거나 두 개를 갖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야. 얘가 두 개를 갖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이해돼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요렇게 중근이 되거나 없거나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 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라서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야.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뭐냐면 이가 일단 요거는 됐어. 요건 됐는데 만약에 얘가 두 근을, 그러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말고 0보다 큰 대신에 얘가 방금 0이라는 걸 가진다 했잖아. 여기서도 0이라는 걸 갖게 되면 요렇게 제곱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한 거는 요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거나 또는 근이 없을 때를 한 거거든. 그러면 되잖아. 요 모양이 되니까. 근데 0보다 크면서 제곱 형태가 되면은 얘도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0을 가질 때, 0을 근으로 가질 때만 따로 체크하시면 돼요. 여기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돼서 a 플러스 3이 0이 되는 때라서 a가 마이너스 3도 됩니다. 요것만 잘 체크해놔. 요것만 잘 체크해 두자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근을 얘도 가지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뭐 정수의 개수니? 모든 정수의 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다 더하면 돼요. 1, 2, 어차피 얘는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러면 4부터 어디까지? 6까지만 더하면 되니까 답은 15가 답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마3을 빼놓아. 마3을 빼놓은 경우가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해놔요. 알겠죠? 정리해봐. 자, 261번 볼게요. 후하. 자, fx가 어떻게 돼 있냐?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예요. 자, 이거에 대한 옳은 것을 골라라. 얘들아 혹시 요거 지금 그래프 한번 그려볼래? 지금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려봐 지금. 얘들아 이거 그래프 그리는 거 너희 할 수 있잖아. 지금 그려봐. 지금 빈대다가 증간표 그리고 그래프 그려보세요. 못 그리겠으면 나 보고. 나도 그려놓을게 앞에다가. 자, 그래프를 다 그렸으면 기억 어때? 기억 맞아 틀려? 기억 맞죠? 극대값과 극소값이 존재합니다. 그죠? 자, 니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자, 2가 여기 있을 거야. 그럼 2를 한번 함수값에 대입해 보자. 8 빼기 6이니까 2일 때 뭐가 되는 거야? 2일 때 2네 값이. 그지? 그럼 2보다 x가 크거나 같다라는 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2보다 f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맞다 틀리다. 니은도 맞다. 니은도 맞다 체크하면 돼요. 오케이? 2를 대입한 값이 2니까. 그 다음 자
x가 2랑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x가 2 이하. 절대값 x가 2 이하이면 절대값 fx도 2 이하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요. 마이너스 1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6이라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마이너스 2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요거 안쪽이 되면 당연히 2랑 마이 사이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 떴다. 맞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푸는 거야. 이거 그래프 그려서. 알겠죠? 그래프 꼭 그릴 수 있으면 되겠어. 자, 그러면 262번 지금 푸세요. 최대 최소의 활용인데 어떻게 알아 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미분한 다음에 그 값을 구하면 범위에 해당하는 거 몇 개밖에 안 나온다.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것을 그냥 답으로 그냥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마지막 거 해봐. 다이나 그냥 미분하지 말고 이익이라는 건 판매액에서 생산 금액을 빼는 거거든? 그래서 1200원에 다 팔았다 했으니까 1200에서 그 만드는 금액을 빼준 요거를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하나밖에 안 나올 거야. 알겠지? 야, 263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림인데. (263번) 보세요. 263번 보세요. 자, 내가 힌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할 겁니다. 힌트 드릴게요. 아이고. 자, 어떤 힌트냐? 이게 정삼각형이거든? 정삼각형의 한 각도가 몇 도야? 60도예요, 60도. 그지? 60도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양쪽에 이렇게 x만큼 자르는 거잖아. 이렇게 요렇게 90도 90도 x만큼 자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여기가 x 90도 90도. 아, 여기가 x가 아니구나. 여기가 x야. 그지? 여기가 x. 그럼 여기가 x니까 요렇게 반띵 쪼개. 그러면 60도니까 몇 도가 되세요? 몇 도? 30도가 되겠지. 그러면 이 30도에서 여기 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30도, 60도, 30도, 90도면 이거 몇 대 몇 대 몇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여기 구해서 내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자, 삼각 기둥이에요. 요렇게 생긴 삼각 기둥이에요. 알겠죠? 삼각 기둥이니까 그 밑면의 넓이 구해가지고 높이 해가지고 부피 구하면 돼. 다이나 이거 보고 따라해? 따라해. 이거 안 되면은 저기 보강할 때 질문하셔. 오케이? 자, 오늘 진도 많이 안 나갈 거야. 방부등식에서의 활용까지만 딱 하고 끊고 RPM 풀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RPM을 최대한 좀, 그러니까 복사했어. 복사했고, 내일 아마 RPM 위주로 설명을 좀 할 거예요. 보니까 앞에 거 지금 하나도 또 기억이 안 나. 그지? 그래서 앞에 거부터 내가 유형별로 한 문제 풀고 너희들 풀 수 있는 시간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서부터 쭉 차근차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내보자. 알겠지? 자, 일단 133쪽에 자,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 어떤 걸 기억해야 하면 자, fx는 0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방정식이거든. 방정식. 근데 방정식은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y는 0과의 뭐? 바로 교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정식이라는 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자, fx는 gx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fx 빼기 gx 그러니까 한쪽을 다 넘겨서 이 함수를 그려놓고
그 다음 y는 0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아, 우리가 방정식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함수의 교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y는 0으로 만들거나 또는 그냥 상수항만 남겨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래프를 대략이라도 그려놓고 거기서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 자, 근데 이제 그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실근의 개수. 그러니까 실근이 결국 뭐의 개수다? 교점의 개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점의 개수. 그래서 만약에 내가 y는 0으로 놓게 되면은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교점이 3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교점이 3개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렸는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교점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프를 그려서 하면 좋은데 이거를 내가 식으로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래프를 굳이 안 그리고 증감표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밑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 극대.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 부호가 어떠면 다르면 실근이 무조건 3개가 되는 거야.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극대값과 극소값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서 곱한 게 0이 되면은 그러면 무조건 2개가 되는 거야. 이거는 약간 공식처럼 외워도 괜찮아. 이건 어디서만? 3차 함수에서만 돼. 알겠지? 다른 거 안 돼. 3차 함수에서만 되는 거야. 그 다음 곱했더니 극대극소가 둘 다 양수야. 그러면은 둥둥 떠 있거나 둥둥 가라앉아 있다는 뜻이라서 얘는 1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실근의 개수를 극대극소 값으로만 해도 구할 수 있긴 해.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말씀드렸죠. 그래프 그리라고. 될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뒤에 거 넘어가서 부등식을 하기 전에 우리 문제 좀 보고 올게요. 136쪽이요. 136쪽.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 증감표. 오케이? 자, 지금 26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26번 보면은 자,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3은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뭐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냥 fx를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빼기 3이라고 두고 y는 0, x축과의 교점의 개수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기 위해서 미분합시다. 3x제곱 더하기 6x는 0 됐지. 그러면 3x로 묶어주니까 x 플러스 2는 0 됐나요? 그럼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2랑 0 이렇게 우리가 극값이 되겠죠? 0, 0 플러스니까 뿔 됐지? 그래서 위, 아래, 위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함수값 찾아야죠. 예,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할게요. 대입하니까 마8 플러스 12 빼기 3이라서 1이 되고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됐어. 그럼 그래프 그리면 막 엄청 잘 그릴 필요도 없어. 여기서 올라갔잖아. 올라가고 얘는 내려갔잖아. 이렇게. 그럼 실근 몇 개? 실근 몇 개? 3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내 얘기는. 잘 그릴 필요 없다고. 대략적으로 얘가 위인지 아래인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죠? 자, 밑에 거 지금 한번 그래프 그려보자, 얘들아. 268번에 지금 그래프 다 그려보자. 너희는 지금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지금. 해보자. 자, 이제 27번인데, 요거는, 그러니까 극대극소를 이용한 아까 전에 실근의 개수 요거 이용해서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3차에서밖에 안 돼. 그리고 근의 위치, 뭐, 양수인 점이 2개, 뭐, 음수인 점이 1개, 그 문제가 뒤에서 나올 때는 이렇게 못 풀어요. 그럼 우리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으로 풀 거야.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위치를 잡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서 전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27번 볼게. 자, 27번 보면은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돼 있거든. 자, 얘가 뭐 서로 다른 세 실근, 두 실근, 한 개의 실근일 때 k 값의 범위 또는 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미지수가 상수항만 미지수죠. 예, 그것만 넘기면 돼요. 그러니까 상수항만 미지수면은 그것만 넘겨서 계산할 겁니다. 요렇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fx를 앞에 있는 거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와 요렇게 얘네 둘의 교점이다 라고 생각할 거란 얘기야. 그럼 왼쪽에 있는 건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수함수라서 x축에 평행하게 그려서 여기 문제에 만족하는 교점의 개수를 따져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분해야죠. 6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12는 0으로 가고 6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마이너스 1, 2 이렇게 증간표가 되죠? 둘 다 극값이고, 자, 얘가 지금 어때? 플러스니까 뿔, 마뿔,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외워서 하면 좋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2, 마3 플러스 10이라서 마이너스 5니까 7. 그죠? 그 다음 2 대입하니까 8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가 돼서 마이너스 36이니까 마이너스 20 됐지? 그러면 그래프 엄청 잘 그릴 거 없어.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점만 표시해놔. 얘가 최대값이 극대값이 7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20이 써놔. 그 내가 y는 k를 그릴 건데 내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이 되려면 교점이 3개인 거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오면 되겠지. 극대와 극소 사이에 오면은 3개의 실근이 되니까 1번의 답은 마이너스 20보다 크고 k가 7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2번은 어때? 2번은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2개니까 여기 극대값에서 2개 만나거나 또는 어디? 밑에서 극소값에서 2개 만나는 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k는 마이너스 20 또는 7이 되는 거고요. 3번 한 실근은 요렇게 위쪽에서 교점 또는 밑쪽에서 교점이 하나에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또는 k가 7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교점의 위치로 풀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진짜 저는 진짜 그래프 진짜 겁나 못 그리겠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자, K가 있는 상태에서 증간표를 그려서 요거 이용해서 해도 돼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으면 3개, 0이 되면 2개, 0보다 크면 1개 이렇게 해서 부등식으로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건 우리가 뒤에 있는 4차 함수라든가 또는 뭐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1개 그런 느낌의 문제에서도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는 거야. 통틀어서. 알겠지? 자, 밑에 거 지금 몇 번 해볼 거냐면 지금 269번 해볼게. 269번. 자, 밑에 보면은 4차가 있어요. 4차. 4차 가는 거는 또 보여주고 싶어서요. 4차는. 자, 270번. 자, 4차 함수가 일단은 먼저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더하기 15 마이너스 k는 0에서 얘가 근의 개수가 주어지는데 어떻게 하라 했냐면 k만 넘겨야 돼. 그래서 fx를 이 앞에 것까지를 fx라고 할 거야. 이해되냐 안 돼? 그 다음 y는 k 요거와의 교점의 개수를 따질 거라서 이 앞에 있는 fx를 그릴 거야. 그럼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24x는 0. 그래서 12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따라락 마이너스 1 따라락 0 따라락 2 따라락 1 됐지? 근데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W자 모양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아래, 위, 아래, 위. 그래프 그려주면 되는데 함수값 대입해 주세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니까 3 더하기 4 마이너스 12 더하기 15라서 더하니까 3 되니까 얼마? 10이겠네. 그지? 그 다음 0 대입하면은 15가 되고요. 2 대입하면 48 마이너스 32. 그지? 그 다음 마이너스 48 더하기 15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 17이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W자인데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간 그래프야. 여기는 10, 여기는 15. 그러니까 Y값만 쓴 거 이렇게 Y값 마이너스 17. 자, 이제부터 봐요. 자, Y는 K를 그릴 건데 몇 개 점이 돼야 돼? 첫 번째, 내실근이 되려면 여기에서 이 사이에 와야 4개의 교점이 생기겠지. 누구랑 누구 사이? 15랑 10 사이에 와야지만 4개의 실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의 답은 10보다 크고 K가 15보다 작은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3개의 실근, 3개의 실근. 3개의 실근인 건 위로 가다 보면 요 점 딱 접할 때가 3개의 실근 되겠죠? K가 15가 되고요. 그 다음 얼마?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언제? 10일 때도 몇 개가 돼? 10일 때도 3개의 실근이 되겠네요. 그래서 10과 15가 되는 거야. 그 외에는 안 돼요. 그 다음 3번.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인데 자, 15보다 위쪽으로 가도 2개의 실근이 돼야 하는데 2개의 실근 되고요. 또 10과 마이너스 17 사이에도 2개의 점이 생기죠? 아, 그래서 K가 15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7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아지는 범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우야. 아, 맞네. K가 10보다 작아지면 돼요. 됐니? 그 다음, 한 개의 실근 같은 경우는, 한 개의 실근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뭐보다? K가 그냥 뭐가 되면 돼? 한 개의 실근은 마이너스 17밖에 없죠. 17. 이렇게 하면 돼. 이해됐니? 그래서 그래프 그려서 잘 적어두면 돼. 알지? 그래프 그려서. 자, 얼른 정리해놔. 자, 271. 자, 271 같은 경우는, 271 같은 경우는요. 자, 이제, 뭔가 문제가 사뭇 달라. 왜? 내용이 다르니까. 자,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의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A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네 둘의 교점이 1번은 세 점에서 만날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어. 접할 때. 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세 점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교점이라는 건 X세제곱 마이너스 10X 빼기 4는 2X 플러스 A라는 게 바로 교점에 대한 방정식이거든? 그러면 요거의 교점이 몇 개다? 3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넘겨서 생각하면 조금 더 낫겠다. 넘기니까 마이너스 몇 x? 12x 빼기 4와 a 요거를 우리가 그려서 교점이 3개가 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 접하는 건요? 접하는 건 교점이 하나인 거예요? 아니죠. 접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얘가 한번 그려줄게. 요거 3차가 이렇게 생겼으면 2차 함수가 접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점이 2개란 얘기인 거예요. 접한 3차와 1차가 접하면 그냥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접하면서 한 점이 더 있는 거라서 교점이 사실상 2개란 얘기야. 얘는 사실상 교점이 몇 개다? 2개다 그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는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는 교점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럼 뭐 하면 되겠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극대값에서 접하면서 이게 여기가 접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요렇게 2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해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지금 요거까지 적어두고 나중에 해볼게요. 오케이? 얼른 적어놔요, 요거. 자, 28번이요. 자, 이제 서로 다른 세식은 또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이 하면 돼. 자, 3차 방정식인데 자, x세제곱 플러스 또 옆에 쓰면 이상해 보겠다.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k는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에서 1번은 서로 다른 세 실근, 2번은요 한 실근, 두 허근이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 실근이라는 거는 교점 몇 개?
교점이 3개가 되면 되고요. 한 실근과 두 허근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란 얘기야? 교점이 1개란 얘기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교점이 있으면 그게 뭐다? 실근이 되는 거고 교점이 없으면 그게 허근이란 뜻인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에서도 이렇게 둥둥 떠 있으면 뭐라 그랬어? 이건 교점이 없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방정식으로 따지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실근이 바로 교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또 k 넘겨가지고 또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fx를 x세제곱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9x로 둘 거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k. 이거 부호 신경 써야 돼. 알겠지? 부호 신경 써야 돼. 자, 얘를 그릴 겁니다. fx를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되고요. 3으로 묶어주니까 x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이 돼서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3과 1에서 그 값을 갖고요. 자, 얘가 지금 플러스니까 뿔, 마, 뿔, 위, 아래, 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마3을 원래 있는 함수에 대입해서 함수 값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27이 되고요.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3 빼기 9가 돼서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27, 여기가 마이너스 5 이렇게 표시해 두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이너스 k를 그릴 거야. 자, 세 실근이 되려면 여기 사이에 오면은 세 개의 실근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k가 27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7, 5 요게 바로 1번의 답이 되고요. 그 다음 2번에서 교점이 하나니까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예 밑으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k가 27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건데 마이너스를 곱해주니까 k가 마이너스 27 또는 k가 5보다 크다. 이렇게 1번, 2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거에서 멘트만 바뀐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교점의 개수가 주어진 건데 얘는 실근을 교점처럼 생각하면 된다. 알겠지? 밑에 거 지금 272번만 해보자. 272번만. 자, 어떻게 좀 됐을까요? 자, 밑에 있는 거 273번 있죠? 273번은 중근과 다른 한실근이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면 돼? 저 극대값 또는 극소값에 접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교점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지? 이렇게. 자, 넘어갑시다. 29번. 자, 29번도 똑같아요. 지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고 교점의 위치를 잡으면 되는데 이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거를 공식 쓰지 말고 그래프를 그려서라고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3차 방정식인데 자, 1번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 그러니까 양의 실근이 두 개. 그 다음에 음의 실근이 몇 개? 음의 실근이 한 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교점이 몇 개? 세 개인데 양수에서 두 개 만나고 음수에서 한 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를 그릴 때 잘 그리셔야 돼. 자, 그래서 일단 fx를 어떻게 둘 거냐?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6x라 두고 y는 ky의 교점으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앞에 있는 거를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려줄게요.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그지? 그럼 그게 0 되는 값을 찾는 거니까 3으로 묶어주면 요렇게 되고요. 3,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마이너스 1, 2 요렇게 우리가 그 값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이제 부호 정할 때는 얘가 플러스니까 뿔, 마, 뿔 바로 가는 게 편해요, 확실히. 요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원래 있는 함수에 대입해서 함수값 구해야 돼. 꼭 구해야 돼. 자, 구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6이 돼서 5 빼기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7이네요. 2분의 7일 때 극대값.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2가 돼서 마이너스 10이네요. 이렇게.
근데 얘는 부호가 중요해서 좀 그래프를 잘 그릴 겁니다. 자, 그래프를 잘 그릴 건데 x축, y축 표시하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이 2분의 7이니까 뭐 한 3.5, 한 2점 잡아 이렇게 이건 대충 해도 돼. 이렇게 2분의 7로 잡고요. 그 다음 2일 때 마이너스 10 좀 많이 내려가자 이쯤 이렇게 해서 여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근데 y절편이 중요해요. y절편은 지금 0이죠. x 0 대입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그래프 그리면 돼요. 됐지?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자, 얘가 자, 이제 3개가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음의 실근 2개와 양의 실근 하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보다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야 양의 실근 2개, 음의 실근 하나에서 만나는 거겠지. 그지? 그럼 뭐보다 작아져야 되는 거야? 여기는 0보다 밑으로 내려와야지 양수 2개, 음수 하나가 되고 당연히 얘보다 마이너스 10보다 위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K가 0보다 작아져야지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2번 봐봐. 2번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야. 한 개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인데 이렇게 되면은 음의 실근이잖아. 그럼 이건 안 되는 거고 양의 실근은 요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답은 K가 뭐보다 커면 되는 거야? 2분의 7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그래프로 그리는 걸 계속 권유하고 연습시켰던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알겠지? 자, 밑에 있는 거 지금 274번을 차근차근 해봐. 274번 먼저 그래프부터 잘 그려야 돼. K 넘겨놓고, 오케이? 한번 해봐요, 이거. 그래프 그려서. 다시 앞으로 135쪽으로 올게요. 자, 우리가 방금까지 한 건 이제 방정식에서의 활용, 즉 그래프 그려놓고 방정식이 바로 교점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구했던 건데 지금부터는 이제 부등식에서의 활용이야. 자, 부등식에서 활용은 자, 뭘 이용해야 되냐?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주로 이 문제들은 4차함수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긴 해. 4차함수 어떻게 생겼는데? 이렇게 W자로 생겼잖아. A가 0보다 크면.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값보다 커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럼 이 4차함수의 무슨 값이? 이 최소값이 이 기준이 되는 A 값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모든 값에 대해서 다 A보다 크다고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거다 이 얘기야.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문제가 크게 바뀌진 않아. 왜? 어차피 최대 최소값 구하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 그래프 그려놓고 거기에서 이 주어진 범위보다 이 최소값이 뭐 밑이다, 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 나갈 거다 그 말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쪽으로 생각할 거니까 좀 알고 계셔요. 오케이? 자, 이제 문제 가서 볼게. 이제 문제 가서 보면 돼. 문제 가서 보면 돼. 자, 몇 쪽이냐면 네, 140쪽이요. 필수 예제 30번. 자, 모든 실수 1번부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2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a 값의 범위. 자, 이건 두 가지 풀이가 있어. a를 포함해서 a를 포함해서 그래프를 만들어서 해도 되고요. 또는 a를 넘겨서 해도 돼.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방법으로 보여줄게요.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a를 포함해서, 알겠지? a를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미분부터 할게요. 미분하게 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32가 돼요. 그럼 그게 0 되는 걸 찾는 건데 4로 묶으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어떻게 인수분해되니?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돼요. 그럼 얘는 뭐밖에 없는 거야? 2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값이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에서 보면은 얘가 플러스잖아. 플러스니까 그냥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밑으로 위로 이렇게. 그럼 2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16 마이너스 64 더하기 a가 돼서 a 마이너스 48이 이렇게 극소값이자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최소값에 해당하는 a-48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A가 뭐 이상이 된다? 48 이상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 값을 포함해서 하면 돼요. 왜냐하면 미분하면 없어져서 그 값을 구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자, 2번도. 자, 이번에 2번 할 때는 제가 그래프를 그려서 좀 설명할 겁니다. 자, 2번 보면은 자, fx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5x 뭐야? 아, 세제곱 제곱이구나. 세제곱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gx는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인데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자 결국 부등식을 표현해 보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a가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 이상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항상 만족을 해야 된대. 그러면 되게 어렵단 말이야. 이것도 다 넘겨볼게. 그러면 3x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x가 아니고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10 이렇게. 자, 이번엔 a를 넘긴 상태 풀어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다 식으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hx라고 놓고 hx를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자, h'x는 어떻게 돼? 1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10x가 되겠죠. 근데 그게 0 되는 게 그 값인데 2x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6x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니? 그쵸? 2x로 묶었으니까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3x 되냐? 되냐 이거? 아, 계산이 뭐 내가 잘못됐나? 잠깐만. 아, 5x제곱이 아니라 6x제곱이지? 그지? 이거 왜 세제곱이네 왜 제곱? 아니 미친. 아우, 총체적 난국이구만. 아우, 잘못 썼어. 8이지? 그지? 언제 이상한 인수분해 왜 안 되더라. 아우, 진짜. 이러면 안 돼요. 님들은 저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가 미분하면 24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2x 그지? 에이 미분부터 조졌네. 왠지 이상하더라. 자, 이렇게 다시 할게요. 그럼 12로 묶으니 12x로 묶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요거도 이상한데? 아, 플러스지? 미치겠다. 되는 게 없노. 자, 이렇게 됐지? 아호. 그러면 12x x-1의 제곱은 0이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증간표 따라락 얼마? 0. 따라락 1. 따라락. 근데 여기서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거는 좀 우리가 대입을 해보긴 해야 돼. 자, 0, 0이죠? 지우야. 좀만. 오이. 자, 0보다 작은 거 넣어봐. 음수 넣어봐. 음수 넣으면 얘가 음수인데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음수가 되고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돼서 플러스 1보다 큰 거 대입해도 플러스가 돼요. 아, 감소, 증가가 되겠네. 그럼 0에서의 함수값 찾으면 마이너스 10이고요. 1에서의 함수값 찾으면 3 빼기 8 더하기 6 빼기 10이라서 얼마 되냐? 9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9네요. 그죠? 그치? 그러면 얘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얘가 그러면 결국 극소값이자 최소값인 마이너스 10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뗐으니까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얘보다 밑에. 따라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뭐 이상이다? 10 이상이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두 가지 풀이를 보여드렸어요. 첫 번째 거는 미지수를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미지수만 반대쪽에 냅둬놓고 나머지 반쪽 그려놓고 그 최소값이 그거보다 위에 있다. 이건 둘 다 기억을 하긴 해야 돼. 요건 오히려 첫 번째 게 더 쉬운 편이에요. 미지수를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알겠지? 근데 이것도 뒤에 가면 또 범위가 달라지면
두 번째 거로 풀 때가 많아서 그래서 둘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편한 걸로 좀 풀어보면 돼. 자, 276번 시작하세요. 276. 자, 31번 볼게. 31번까지 딱 하면은 이제 오늘 할 진도 딱 끝나는 거야. 그럼 RPM이 이제 문제 풀 건데 RPM 또 유형별로 제가 설명드리면서 문제 풀 겁니다. 맨 앞에서부터. 맨 처음부터. 그래서 RPM을 계속 할 거야. 그리고 내일도 진도를 나가긴 나가는데 얼마 안 나가요. 그래서 RPM 위주로 할 거야, 내일은 또. 알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RPM 들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앉는 복사하면 되니까. 31번,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부등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거 할 때 이것도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풀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성립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앞에서는 범위가 없었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그래프 그려서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는데 얘가 이제 범위가 생겨버리면 이 범위 안에서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냐 그걸 보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 이 범위에 맞게 표현을 해라. 그래서 일단은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라고 해두고 자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됐죠. 그럼 그게 0 되는 게 바로 그 값이니까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가 돼서 0, 2 따라 이렇게. 근데 x가 0 이상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왼쪽은 안 그리겠다 그 뜻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0에서는 0, 2에서 0인데 증간표가 플러스니까 뿔, 마, 뿔 이렇게만 그리는 거야. 이거 이쪽은 그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해돼요? 0 이상이니까. 그 다음 얘는 감소 증가인데 그러면 여기서 0에서의 함수값 대입하니까 얼마? a가 되고요. 2에서의 함수값 8 빼기 12 더하기 a니까 a 빼기 4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 얘는 a 값이 뭔진 몰라. 근데 아무튼 얘가 여기서 이렇게 극소값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란 말이야. 그럼 이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어? 극소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얼마? a 빼기 4. 근데 그게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a가 4 이상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포함해서 그냥 그래프 그려도 상관없어. 근데 주어진 범위로 자르면 돼. 알겠지? 자르는 게 중요한 거야. 자르는 게. 자, 그 다음 2번. 자, 2번 또 조금 어려워. 자, 두 함수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 g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인데 주어진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자 fx가 gx보다 크거나 같은 그 구간 그것이 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자 일단은 써보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이상이다. 이렇게 두면 돼요. 됐니?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되도록 a만 놔둬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해. 그래서 넘기니까 살아와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a 이상이다. 이렇게 할게요. 이거는 내가 왜 그렇게 하냐면 얘가 주어진 범위가 있으면 내가 분명히 최대값, 최소값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미지수가 포함돼서 그래프를 그리면 누가 윈지 아래인지 잘 몰라. 양쪽 끝값도 되게 이상해져서 좀 짐작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A만 냅둬놓고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알겠지? 그래서 HX를 뭐라고 할 거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데 내가 또 잘못 넘긴 거 아니지? 제대로 넘겼네. 자, 미분할게요.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그게 0 되는 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마이너스 1.
자,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죠. 그러면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어. 0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면 돼. 이해돼? 그 다음 여기 이렇게 표시해 두고요. 여기서만 0이 되고 그럼 0, 1 사이에 있는 뭐 2분의 1 대입하면 뿔 마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대입하면 플러스 돼요. 그래서 감소 증가. 됐지? 그럼 이제 여기 0에서의 함수값 0 대입하면 얼마야? 0 대입하면 얼마? 1. 1 대입하면 1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 2 대입하면 8 빼기 6 더하기 1이니까 3이 돼. 이렇게. 그럼 이건 좀 이쁘게 그릴 수가 있죠. 그래프 그리면 어떤 식이다? 자, 0일 때 좀 잘 그려볼까 이건 좀? 0일 때 1이야. 1. 그 다음 1일 때 마이너스 1이야. 1일 때 마이너스 1. 그 다음 2일 때 3이야. 이렇게 3. 마이너스 1.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뭐 이런 식 그래프가 돼. 이런 식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근데 요 범위에서 0부터 2까지의 범위에서 이 그래프가 뭐보다 항상 a보다 크거나 돼야 되니까 이 a라는 값이 뭐보다 이 값보다는 밑으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a를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a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그래프를 이쁘장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범위를 구하는 게 더 좀 쉽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알겠지? 왜냐면 최소값을 찾기 힘들어서 그래. 이 a가 포함된 식에서 최소값을 찾기 어려워.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하나가 나오니까 괜찮은데 막 얘가 뭐 그래프 요거는 좀 괜찮긴 하지만 그래프 막 꼬부랑꼬부랑 되어 있으면 찾기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278번 요거 해보자. 278번.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1보다 큰 부분이야. 그럼 요 끝에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주의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RPM 지금 볼 건데, RPM. 자, RPM, 저기, 거시기 뭐야? 그 수렴과 발산, 여기 6쪽부터 볼게요. 6쪽. 함수의 극한. 내용 설명 기억 안 나잖아. 그죠? 자, 먼저, 자, 극한부터 볼게요. 극한 기호가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왼쪽엔 요게 바로 극한 기호야. 극한 기호. 그래서 x가 한없이 a 가까이로 간다라는 뜻인 거야.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를 표현해 보면 얘가 y는 fx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a라는 점이 있어요. 그러면 x가 a로 한없이 갈 때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함수의 극한이다 얘기해요. 그럼 x가 a로 가는 방법은 어디가 있어? 왼쪽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서 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자, 왼쪽에서 가는 걸 우리 무슨 극한?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서 오는 것을 우극한이라고 그래. 우극한. 자, 그리고 이제 함수가 따라가는 거 보여줄게. 자, 왼쪽에서 갈 거야. x가 왼쪽으로 가까이 갈 때 fx가 있으니까 fx를 따라가는 거야. fx 그래프를 따라서 a라는 점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럼 어떤 값 근처까지 가, 안 가? 가겠지, 그지? 그 값을 내가 a라고 할게. 오케이? y 값을 a라고 할게. 그리고 우극한으로 또 한없이 가까이 가봐. 그래프 따라가는 거야. 그래프 따라가. 그래프 따라가. 그럼 따라갔죠? 그때 또 a 값 근처까지 가, 안 가? 가겠지? 그래서 그 값이 좌극한도 a로 가고 우극한도 a로 가서 두 값이 같아졌죠? 그럴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하나의 값으로 그래프 따라서 갔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a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하나의 값이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수렴이다 라는 단어를 쓸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하나의 값이 될 때 존재하는 거야. 그때 저렇게 a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내가 또 하나 보여줄게. 예시 문제야.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 2x-1이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x는 1 값을 구해서 가까이 가는 y 값을 찾는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요거 그냥 뭐에서 구하면 되냐? 대입해서 구하면 돼. 알겠지?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그냥 대입해서 값을 쓰면 돼요. 알겠지? 대입을 쓰면 돼. 요건 이해됐어? 극한값? 자, 근데 이제 극한 중에서도 그 어떤 점으로 갈 때도 있지만 이제 무한대라는 기호를 배울 거야. 무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요 그래프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거야. 무한대. fx. 자, x가 무한으로 간다는 건 한없이 큰 쪽으로 간다는, 한없이 커지는 거야. 그럼 x가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 따라 가는 애의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끝까지 가겠지. 그걸 뭐라고 한다? 무한대 이렇게 쓰는 거야. 무한대. 그 무한대라 쓰는 거 뭐라고 한다? 발산한다. 그냥 발산. 그 다음에 그러면 얘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음의 무한대도 있겠죠.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써요. 이건 음의 무한대. 얘 계속 왼쪽으로 가는 거. 그럼 그래프가 계속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겠지. 그런 경우를 뭐라 그래?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쓸 거야. 얘도 발산을 해. 얘 발산. 그러니까 발산은 두 가지야. 양의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음의 무한대로 가는 게 있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x가 그거 숙제할 거야? 오케이. 양의 무한대로 가는 거,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이것도 기억해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기호를 여기서 제일 처음 배우게 돼요. 이해됐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물론 양의 무한대로 가도 0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렴할 수도 있다는 거야. 언제 수렴이냐?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가 있거든. 이렇게 y는 x분의 1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무한대로 얘가 점점 작아지겠죠. 근데 0보다 밑으로 내려오진 않아. 점근선이니까.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도 수렴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알겠지? 또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계속 작아져. 얘도 결국 0으로 가까이 가잖아. 그래서 얘도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래서 이거 기억해야 돼. 무한대분의 1은 0이다. 오케이? 근데 이 그래프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x가 0보다 플러스로 가. 플러스 0보다 우극한. 그래프가 어때? 점점 올라가지? 끝없이 올라가서 얘는 뭐가 되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면 되냐? 플러스 0분의 1은 무한대다. 오케이? 근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 좌극한 가면 왼쪽에서 오면 계속 감소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0분의 1은 뭐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기억해놔. 요건 기억해놔야 돼. 알겠지? 요거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놔라.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대입해서 풀면 되는데 이렇게 발산하는 것들은 좀 기억을 해놔. 알았죠?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몇 번? 1번부터 10번까지 해봐요. 1번부터 10번까지. 7번, 7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7쪽. 7쪽에 있는 거 이거 연습부터 해야지. 7쪽에 1번부터 10번까지. 그러니까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제곱은 그냥 무한대예요. 알겠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그냥 무한대야. 나머지 값을 대입해서 해봐. 앞에 써준 대로 무한대분의 1은 0이고 플러스 0분의 1은 무한대, 마이너스 0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 좌극한 우극한은 왼쪽 오른쪽이 알겠지? 왼쪽 오른쪽에 함수값 따라가면 돼요. 함수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x가 a로 좌극한이면 왼쪽에서 오면서 함수를 따라서 가서 여기 a에서 멈추면 돼. 알겠지? 그 멈췄을 때 그 함수값 y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옆에 것도 해볼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그 12번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12번. 자, 12번 보면은 자 fx가 어떻게 돼 있어? x분의 절대값 x지. 근데 이거를 너희가 그래프를 두 가지로 쪼갤 수가 있어야 돼. x가 0보다 크면 x분의 x, x가 0보다 작으면 x분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1 요렇게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나눠지겠지, 그지?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너희가 극한값을 따지면 돼요. 알겠지? 요거 한번 보여줄까? 자, 리미트 x가 0보다 플러스 fx야. 그럼 0보다 큰 쪽이잖아. 그럼 둘 중에 누구 따라 0보다 큰 쪽에서 가니까 누구 따라가? 우극한. 1이죠. 왜? 이거 따라가니까 이거. 그치? 그럼 당연히 좌극한 뭐겠어? 좌극한. 0 마이너스 fx는
누구 따라가야 돼? 밑에 거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1 되겠지. 그죠? 같어, 같지 않아? 같지 않죠. 같지 않으니까 극한값, 0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X 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좋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그냥 대입하면 돼. 극한값은 그냥 대입해서 풀면 돼요. 자, 7쪽 다 해봐, 나머지. 7쪽 나머지 다 해보셔.